근데 시책 부분 줄은 거는 아마도 13회차에 한 방에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회사는 한 방에 주기 싫은데 이번에 규정을 공표한 다음에 지혜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안 된다. 당신 거 못 판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맞아요. 11월 27일. 회사 생활이 너무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날짜가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자, 11월 27일. 연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급하게 지금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그제죠. 네. 25일 날이 어쨌든, 자율여가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최종 통보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공문을 통해 통보를 했고 더 확정된 규정으로 보내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재협의 통하고 경쟁사 상태 봐가지고 또 미세 조정 이렇게 해서 공문은 아마 다음 달 중순이나 최종 확정돼서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회사가 안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실명으로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 한 군데에 안 보냈다는 설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생보 수수료 저번에 약간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월 선지급형, 그 다음에 완전 분급형, 그 다음에 중간형 이렇게 있다고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회사를 다 까갖고 보니 전체적인 경향성, 그 다음에 이슈, 뭐 이런 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기사에 있어요. 어제 기사 제목이 이제 실체를 드러낸 생보 1200불 수수료. 근데 실체에 드러놓게 보니까 지혜의 한숨이 드러났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천연도에 한 20년 납 종신보험이 한 1200%에다가 시책비 100에서 200, 한 1400 정도 주는 줄 알았는데 1600%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기보험, 변액종신 같은 건 뭐 거의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한 80에서 90% 가까이를 이골에 땡겨서 이골에 1200을 준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손보보다 생보, 종신보험 특히 많이 선지급률이 높은, 초연료율이 높은 회사들은 충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일부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요약해서 이제 바뀐 경향 구조를 보면 초년도 1200% 딱 제한을 해갖고 보니 평균적으로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죠? 전에 비해서 많게는 400%, 네. 200에서 40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면 총량 1200 기준으로 해서 한 150%, 네. 400%면 15%, 400%면 한 30%까지도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 줄은 금액을 FP하고 지사장들은 그대로 주고 지점장들은 회사 운영비를 자기 자금이나 예보출에 쓰겠다 이런 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돈이 크면 돈이 많지 않냐. 근데 크면 클수록 실적이 크기 때문에 필요 현금이 더 자금이 많은 거죠. 그래서 크면 큰 대로 어렵고 작은 데는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데는 또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축적된 돈이 없을 듯 해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손보 이상으로 생보 종신보험 경우에는 충격이 클 것 같다. 예, 그러면 15% 떨어진데 또는 30% 떨어진 데는 이제 본사 운영비도 그 비례로 그다음에 FB 수수료, 지사장, 지점장 수수료 똑같이 다 줄일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1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줄어든 소득으로 1년을 살아야 된다. 물론 생산성을 그만큼 높이면 좋겠지만 뭐 그게 지금 경제 환경도 안 좋고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차년도에 이제 줄어드니까 얘를 전부 다가 2골로 싹 돌렸고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 줄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요 줄은 금액을 이제 어떤 데는 2차년도
첫 달 13회 풀어준 데도 있고 아니면 한 2차년도에 쭉 나눠주는 데도 있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시책 부분 줄은 거는 아마도 13회차에 한 방에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회사는 한 방에 주기 싫은데 이번에 규정을 공표한 다음에 지혜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안 된다. 당신 거 못 판다. 이러면 계획은 이랬지만 그렇죠. 다시 수정하는 일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예? 자, 그다음 이제 그 효율 지표가 열악한 지혜인은 입지가 약해진다. 네. 왜 그런 거죠? 지금 보험사들이 수수료 빠진 부분을 이골이 다 집중해서 네. 주는 모양새를 가지고 가는데 그 이골이 집중하는 부분을 그냥 주면 좋은데 그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환수로. 네. 환수를 또 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초기 효율이 안 좋은 데는 많이 받는다 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네. 꼴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골에 많이 주는 거는 원래 계약 관리 수수료든 이제 중간에 뭐 유지수료 형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얘를 이제 예를 들면 2차월 또는 6차월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땡겨서 이골에 줬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면 환수폭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유지가 안 좋은 데는 땡겨주는 율을 적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중간 정도 율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수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금력이 있고 이제 유지가 좋은 회사들은 자기 자본을 동원해서 완전 분구금액이랄 총량이 많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영업 조직에는 똑같은 돈을 받고 이전과 회사는 자기 자금을 동원해서 그걸 메꿔줬으니 뒤에 나온 거는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예.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응? 그렇죠. 근데 효율이 안 좋은 데는 또 자금력이 없는데 이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방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될 거다. 네. 그래서 효율이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금력이 좋은 데에 경쟁 우위가 커져갈 거다. 네. 이런 거죠. 네. 자, 원래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원래 작성 계약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이제 작성 계약 자체가 낸 돈하고 받는 돈이 일치하는 그 시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정도 빠지다 보니까 400%다 하면 4개월이잖아요. 보험료 4개월 정도는 작성 계약을 설령 한다고 치더라도 뒤로 그 수지차 BEP점이 밀린다고 본다면 작성 계약 차단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계형이랄지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한 종신보험을 24회 이제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수수료 담당을 하다 보면 작성계약 우려 때문에 수익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얼마를 어떻게 돌렸을 때 최대 수익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보면서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년에 한 200%, 150% 하는 종신보험 위험 좀 오래됐습니다. 한 4, 5년 전 제가 현대라이프 있을 때 이렇게 보면 한 5달치 돈이 있으면 종신보험을 같은 금액을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면 이걸 수당이 한 10배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걸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5달 보험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7달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조금 2~3달치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옛날보다. 물론 그게 이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계형으로 조금씩 한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차단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로 한 사람들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또 차단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작성 계약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게 자본력이 있든 자본력이 있는 작성 계약하는 화가분들은 경쟁력이 더 있어질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어차피 작성 계약은 2년을 하잖아요. 18개월이나. 근데 1차년도 지나가면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초년도만 제한하고 초년도 몇 개월치만 돈이 더 확보가 되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미래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이 플러스된 걸 당신한테 주겠소. 많이. 그러니까 돈 빌려주시오. 이게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소소하게 하는 사람은 몰라도 정말 이거를 기업적으로 자금력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된다. 원천적으로 차단된 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금력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모든 지혜가 나눠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지혜도 좋고 좋아요.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미래에 많이 주는 게 좋고 선진급 땡겨 줘봤자 돈만 많이 쓰지. 지혜 입장에서도 좋죠. 그게 좋은데. 그렇죠. 근데 어떤 몇 군데에서 이전하고 똑같이 수수료를 주겠다 하면서 지금 20, 30%씩 깎은 곳들을 상대로 해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도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형지의 이제 사업단 대표님들, 총괄, 지사장님들이 와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안 그러면 자기도 뺏기니까. 그리고 남는 건 또 나눠주라. 이런 요청이 상당히 빗발치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금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다. 큰 데들은 공식적으로 많이 동원을 해도 다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회사는 그렇게 해주고 못 해주고 그럴 건데, 근데 한 대 사람이 쫓겨나가면 뭔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특히 본사가 아닌 사업단,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본사가 아니니까. 네. 그럼 뭐 자기 저축해 놓은 돈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사채를 빌리든지.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혹시 사채업자의 활동이 작성계약이나 또 이런 거에 있어서 지혜를 대상으로 사채업이 옛날 막 그런 깡패 말고 이제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니까 사채죠. 그런 일들이 수익성을 보고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상대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나타나면 우리 지혜 대표님들 머리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밤새워서. 그게 이제 걱정이, 그게 이제 한숨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까지는 그냥 우리 똑같이 다 받는 대로 주면 되지 않냐 했는데 분명히 사회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곳이 생기면 이게 촉발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자금력이 있고 네. 효율이 있는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건 너 그러냐면 읽고 이야기했죠. 네. 자,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험사가 그 바로 지혜 그거예요. 중에 네.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유사형 지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보험사 그 효율 좋고 대형 지혜 이벤트는 수수료 현재 네. 분급을 선택할 경우 네. 8% 정도 총량을 늘려주는 게 저희 분석 결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8%의 마진이 높아진다는 네. 얘기가 되니까 네. 뭐 지혜들한테는 8%면 2000% 가져가면 160%죠. 150%. 월 초 10억씩 하면 1억 6천씩 더 남는 거예요. 그렇죠. 2년이면 적은 금액이 20억이 남는 아닙니다.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판매 자회사들은 보험사에 돈이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증자하거나 아니면 네. 빌려주거나.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보니까 유형이 먼저 이렇게 판매자를 차려서 몇 년을 운영해서 짱을 보다가 그다음에 본체가 이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여건이 되면 이제 일이 승선하는 거죠. 그게 하나나 미래셋 같은 사례고. 그렇죠. 그런 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본체가 오기 전에 좀 그래도 좀 튼튼한 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지 스카웃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자본력이 있는 원수사의 판매 자회사의 네. 경쟁이 높아질 거고 여기에 주목을 하면 지금 재판 물리 하나가 촉발된 이게 더 촉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 게임은 초대형 지위, 자본력을 갖춘 규모가 있는 초대형 지위와 보험회사의 판매 자회사
운영 능력,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진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두 회사 간의 경쟁 구도로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재편이 되면 이제 판매 전문 회사의 인가 속도도 빨라질 거다. 왜냐, 폼사 이걸 반대에 붙들고 있었는데 폼사가들이 지혜를 하면 당연히 지혜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싶겠죠. 그렇죠. 중금융기관 수준으로. 그러면 이게 급물살이 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마치고 다음번에 손해보험 천입별 수수료 분석 영상도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